반갑습니다. 여러분 청춘소리꾼 희재입니다. 여러분 한동안 또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도 정년이 리뷰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제가 어떤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여러분들 정년이 드라마에서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여성 국극이라는 예술 장르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성 국극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되는 판소리도 듣게 되면서 여러분이 그동안 몰랐던 소리의 매력도 조금씩 알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이 정년이 드라마를 보면서 여성 국극을 자세하게 보여주다 보니까 거기서 미처 설명되지 않았던 판소리의 비밀이 매력이 있는데 이거는 미처 드라마에서 얘기해주지 못했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드라마 정년이에서 미처 얘기해주지 못한 판소리의 비밀을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콘텐츠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 부분은요, 단순한 매력을 넘어서서 우리 문화 콘텐츠 전반에 굉장히 중요한 독창적인 특징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한번 천천히 들려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여성 국극을 보다 보면은 몇 화에 걸쳐서 배우들이 굉장히 열심히 그 합을 맞추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리고 또 그 합을 맞춘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이 합을 맞춘다라는 것이 여성 국극에서는 왜 더 중요하게 다뤄지냐면은 여성 국극은 한 사람이 모든 거를 다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배역이 존재하고 그 배역들이 연기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부각해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서로 요소가 더해져가지고 완성된 하나의 극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서로 호흡이 어긋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극을 망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특히 이 다듬어지지 않은 정년이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아찔했었잖아요. 이를테면은 연구생 공연인 춘향전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 정년이가 나는 나만의 방자를 찾겠어 하면서 시장을 막 돌아다니면서 연습을 하러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극을 올리기 전인 최종 리허설까지도 참여하지 않는 거거든요. 저는 이 소리로 창극을 또 올려보기도 했고 무대를 섰던 사람의 입장에서 이 정년이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빌런이라고 느껴졌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그것을 굉장히 몰입해서 표현할 수 있는 노하우를 찾는 거는 너무 중요해요. 그거는 찾는 거는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전체 연습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면서까지 최종 리허설도 하지 않고 무대에 올라선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저희 업계에서 만약에 최종 리허설도 안 하고 공연 시작 전에 그냥 딸랑 등장을 해서 무대에 올라가겠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이미 리허설부터 등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격 상실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게 되면은 저희는 그냥 그 사람이 잘립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몰상식한 모습을 보여줬던 게 그 정년이의 연구생 장면이었는데 그만큼 수많은 리허설의 과정을 통해서 배우들 간의 합을 맞추는 것이 여성 국극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 판소리라는 장르 예술로 넘어오면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시나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 판소리라는 장르는요, 이 여성 국극과 다르게 오직 누가 모든 걸 다 소화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 오직 판소리꾼 한 명이 모든 것들을 다 소화해내기 때문에 1인 2역, 1인 3역, 1인 다역이 정말 무색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판소리라는 장르 예술이에요. 이게 굉장히 독창적인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야기도 있고 음악도 있고 연기가 있는 이런 종합예술의 장르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서양에도 뮤지컬도 있고 오페라도 있고 그렇죠? 여성 국극도 마찬가지죠. 이 여성 국극이 서양식 극장식 무대가 근대 시기에 넘어오게 되면서부터 새롭게 판소리라는 장르에서부터 파생된 장르가 그 여성 국극이거든요. 여성 국극 또한 서양의 문화예술로부터 영향을 받은 극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 오리지널리티, 완전히 그 오리지널의 판소리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 독창적인 우리의 전통 예술이거든요. 전통 판소리로 넘어오면은요, 배역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소화해냅니다. 정년이 여성 국극에서 춘향전이라는 드라마를 다뤘을 때 거기에 굉장히 많은 등장인물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몽룡 등장하고 춘향이 등장하고 방자, 월매, 향단이 그리고 변학도까지 굉장히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두 등장하는데 이거를 여성 국극에서는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배역을 나눠서 그 요소를 소화해내야 되는 모습인 반면에 판소리는요, 오직 한 사람이 모두 다 소화합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정년이 드라마에서 정년이가 리허설에도 등장하지 않았을 때 라이벌인 영서가 내가 1인 다역할게요 하면서 방자의 모습도 보여주고 이몽룡의 모습도 둘 다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와, 영서 되게 천재적인 애구나, 저런 것도 되게 잘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판소리의 영역에서 보면은 그게 너무 당연한 부분이거든요. 방자도 됐다가 이몽룡도 됐다가 춘향이도 됐다가 우리는 너무 이렇게 순식간에 분해서 그 사람을 표현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이에 춘향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토련님은 나를 가벼워서 업었지만 나는 토련님이 무거워 어찌없는단 말씀이오. 이 방자야, 저 건너 좀 보아라. 뭘 보란 말씀이오. 소인놈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오. 이렇게 이몽룡이랑 방자를 순식간에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여성 국극을 재밌게 보시는 분들이 판소리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소화한다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색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 이게 판소리에만 담겨있는 여성 국극과 정년이라는 드라마에서 미처 보여주지 않았던 판소리의 또 다른 매력이 아닌가,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이야기와 극 그리고 음악이 모두 있는 다른 오페라, 뮤지컬과 같은 장르와 다르게 한 사람이 소화를 모두 다 함으로써 굉장히 독창적인 연행 방식을 띠고 있다. 이것이 굉장히 독특한 창의적인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여러분들, 저는 이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소화해야 되는 것이 장르 파괴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판소리라는 장르를 감상하는 이 모습에서도 굉장히 장르 파괴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판소리꾼이 소리를 하면요, 관객석에서 뭐가 나오죠, 여러분? 그렇죠. 추임새가 나오죠. 이 추임새가 나온다는 건요, 이 소리꾼의 예술에 관객이 개입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베토벤의 음악이 예를 들면은 운명교향곡 같은 클래시컬한 곡이 딱 시작이 된다고 볼게요. 그래서 음악이 시작이 됐어요. 빠바바밤 빠바바밤 하는데 갑자기 관객석에서 얼씨구 이렇게 할 수 있냐는 얘기죠,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판소리라는 전통, 우리 전통 예술의 품으로 딱 들어오면은요, 춘향이가 무색거이요 헐시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기쁠 때도 나오고 슬플 때도 나오고, 그게 전혀 이질적이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정년이 드라마에서 보면은 또 그런 장면이 보여지기도 해요. 정년이라는 그 드라마에서 여성 국극을 보여줄 때도 마찬가지로 그때도 이제 서양식의 극장 무대가 넘어왔을 시기이기 때문에 서양식 극장 무대에서 이 여성 국극이 펼쳐지는데, 이 추임새 문화가 익숙한 관객들은 배우들한테 말을 거는 모습 여러분들 혹시 봤죠? 정년이가 군졸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너무 거기에 몰입한 나머지 군졸이 마치 주인공인 것 마냥 극을 망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원래 일반적인 극장에서는 관객석에서 절대 말을 걸면 안 돼요. 근데 이 관객석에서 갑자기 말을 걸죠. 아니 그렇게 있지 말고 뭐 소리라도 한 대목 해봐, 막 이런 식으로 말을 걸잖아요. 이런 모습들이요, 이 추임새라는 우리의 감상 방법이 익숙한 우리 민족들한테는요 너무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그 극장에서 여성 국극이 하고 있을 때 관객석에서 말을 걸고 반응이 난데없이 계속 튀어나오는 게 지금 우리의 시선에서는 굉장히 그게 낯뜨겁고 조금 만들어진 인위적인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판소리판에서 주임새를 하는 것이 전형적인 우리의 감상 방법이었다라는 걸 생각하면요, 그게 굉장히 나쁘끄럽거나 이상한 장면이 아니고요, 그게 우리가 원래 놀던 방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관객석하고 무대하고 완전히 허물어져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관객석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이 판소리의 무대를 완성하는 이런 모습이 정말 그야말로 장르 파괴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지점이다. 요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지점은요, 요즘 K 콘텐츠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드라마, 영화 같은 것들이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 영화들이 흥행을 해가지고 엄청 유명한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을 때 그 외신 기자들이며 외국인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한국 영화나 드라마는 예측이 불가하다, 장르가 파괴되어 있다, 장르의 법칙을 무너뜨리고 영화를 만든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요, 우리 전통 문화 예술로부터 옛날부터 우리가 놀아온
다뤘던 방식이 어우러짐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장르 구분적으로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선, 특히 무대와 객석을 분리한다든지 배역과 배역이 분리가 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요소가 분리되어서 하나하나를 정의 내릴 수 있는 식의 외국인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우리만의 노는 방식, 우리만의 스토리텔링의 방식, 판소리의 연행 방식 이런 것들이 오늘날 바라보니 굉장히 독창적이고 창의적이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점이더라 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소리는 뭐냐면은 연구생 공연에서 영서하고 정연이가 이몽룡과 방자의 모습을 굉장히 재밌게 보여주잖아요. 여성 국극에서는 서로 배역이 나뉘어서 핑퐁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전통 판소리에서 이몽룡과 방자의 핑퐁을 이 한 사람의 소리꾼이 어떻게 소화를 해내는지 이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 다뤄졌던 장면 중에서 멀리서 춘향이가 그네 타는 모습을 보고 이 이몽룡, 영서가 뿅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장면들 있죠. 거기서부터 김태리가 굉장히 잘 소화해냈던 방자의 소리, 방자 분부 듣고 그 소리 기억나시죠? 오늘 거기까지 제가 흐름감 있게 쭉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제 소리 한번 재밌게 감상을 해보시고 국국에서 나왔던 판소리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소화해내는 판소리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시면서 감상을 하시면 훨씬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소리를 들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제 콘텐츠 꾸준히 보고 싶으시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댓글로 소통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 그러면 금도 옥도 아니요, 해당화 귀신도 아니라면 저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답답하구나. 어서 아래여라. 방자 생각어되 하정의 도리로서 운양반을 너무나 조롱하였거든. 자세히 아뢰옵지요. 저게 다른 게 아니오라. 이골 퇴기 월매의 딸이 온디 본시 제몸 도고하야 기생구실 마다하고 백화춘엽의 글귀나 생각하고 여공 자색 문필을 겸하였으며 오늘이 단온 날이라 여염집 아이들과 저곳에 나와 추천하는 춘향이로소이다. 예, 그럼 기생의 딸이란 말이냐? 내 한번 못 불러볼까? 그렇지 못할 사정이 있사옵니다. 무슨 사정이 있단 말이냐? 춘향의 솔부화용 남방의 명키 장강의 색과 이두의 문필과 태사의 화순심과 예비의 정절행을 흉주옥에 품어있어 금천아지절 세기요 만고 여중에 군자오니 황송한 말씀으로 오래 접근은 못하리다. 이 방자야, 네 말이 무식하구나. 형산 백옥과 여수 황금이 물각유주라. 임자가 각각 따로 있는 법이니 잔말 말고 춘향을 불러오도록 하여라. 방자 분부듯 곧 춘향 부르러 건너간다. 강을어지고 맵짓고 태도 고운 처방자 세수 없고 발랑거리고 우멍스런 저 방자 사왕무유지 어느 편지 전듯 청주처럼 말자르고 눈치 있고 영리한 처방자 새틀벙지 궁조가 끈 맵시 있게 달아서 성천도 구주 겹저고리 섬승버섯 육날시네 수지비로 곱들매고 창창온 앞자락을 뒤로 찾아보네 한 발 여기 놓고 또 한 발 저기 놓고 중충 거리고 건너간다. 조약 돌톱 집어 버들에 앉은 뺑꼬리 톡쳐 후야쳐 날려보고 장송가지 독 꺾고 죽장 삼어서 차르르 끊어 이리저리 건너가 춘향 추천하는 앞에 파드들